자,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총칙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총칙은 우리가 목차에도 살펴봤듯이 이제 목적 제1장 가장 먼저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책무, 이 사항들이에요. 이 사항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 목적. 철도 안전법을 제정한 목적이잖아요. 이건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게 법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법률을 제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해서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준수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을 확립한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 필요한 사항 규정했다. 이게 법률로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필요한 사항 규정.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로 제정해서 법률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전관리가 이제 확보가 된다. 안전을 체계를 확립한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목적은 계략적으로 제정한 목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안전관리 체계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2장에 나오는 사항인데 이게 조금 좀 어떤 개념인지 조금 개념 정리를 살짝만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철도를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또 시설, 철도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할 때 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준 것, 체계적으로 유기적인 체계. 그러니까 운영 및 시설에 철도 안전을 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철도 안전관리 체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2장에서 이건 상세히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안전법 있으면 시행령이 있단 말이에요. 철도안전법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에도 목적이 있어요. 시행령은 목적이, 기본 공공복리 증진은 똑같은데, 안전법에서 유임된 사항과, 안전법에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유임된 사항과, 그 유임된 사항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면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이제 밑에 있는데 얘는 이제 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시행령이 유임된 사항과 또 이 유임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거냐. 요거를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이제 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목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안전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얘도 목적은 뭐겠어요? 똑같잖아요. 안전법 또 시행령. 이거 다 정하지 못한 사항에 유임된 사항과 또 유임된 사항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시행함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목적은 철도안전법의 목적.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도 안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시행령도 또 필요한 사항을 여기서 다 정하지 못한 사항을 유의미한 사항에 이제 어떤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고 시행규칙도 또 세부적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용어들의 정리, 주요한 용어들의 철도안전법에 사용되는 이제 주요 용어를 여기 법률로 정의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정의. 그러면 철도안전법에서 이제 왜 뭐냐? 철도안전법이니까 철도란 용어는 이건 철도를 뭘 가지고 철도라느냐? 이 철도란 용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안전법 제정 근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법이니까 용어로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안전법에 보면 법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정한 철도를 말한다 이렇게만 끊어놨잖아요. 그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들어가 보면 철도란 여기에 대해서 용어를 한다.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시설, 차량. 운송하려면 시설이 있어야죠. 뭐 선로, 신호 다 있어야 돼요. 또 이걸 운송하기 위한 차량이 있으니까
시설, 철도 차량 및 또 이걸 운영하는데 뭐 또 어떠한 사항이 필요하다.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돼서 구성된 운송 수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살펴보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시설, 차량, 운송 지원 체계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우리가 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란 용어를 정의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전용철도, 뭐 전용철도라는 용어도 좀 나오는데 이건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관리 체계에서 전용철도란 뭐 이제 이런 용어가 좀 나오는데 그럼 전용철도란 뭐냐? 요것도 철도사업법에 연정해 놨어요. 철도가 이제 운영을 하려면 철도사업법이 이제 사업법에 정해서 운영하는데 철도사업법에 전용철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놨다. 그래서 전용철도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영업행위 운송을 하는 게 아니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철도 운영기관이 이제 여기에 화물 수송하는 게 기본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철도를 이용해서 어떤 운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철도하고 연결된 부분부터 어떤 회사까지 이제 자기의 사찰을 건설해서 이제 운영하는 철도 이게 이제 바로 전용철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 건설 또 쌍용 양해 뭐 시멘트 이런 데서 이제 일부 전용철도를 건설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특수 목적을 수행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철도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철도 사업법에 보면 철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참고예요. 이건 이제 우리 안전법에는 여기에 대해서 전용철도하고 나오는 게 이제 도시철도 여기에 대해서는 용어가 나오지만 다른 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철도 사업법은 철도를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 여러 몇 가지 종류를 나눴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전용철도, 광역철도 이렇게 이제 철도를 구분해 놨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이제 고속철도 지금 운행하지만 얘는 이제 주요 구간을 200km 이상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운행하는 철도, 이걸 고속철도로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도시교통 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그래서 오늘날 이제 도시철도가 이제 각 운영기관에서 지하철, 뭐 전철, 뭐 이건 전부 도시철도에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도시철도. 그 다음에 이제 광역철도는 이제 도시간 이렇게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이제 걸쳐서 운영하는 철도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용철도는 이와 같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해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를 우리가 전용철도다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를 해놨다. 다음에는 이제 철도 시설에 대해서 철도 시설도 역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시설이라는 용어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법 배우는 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정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법에 보면은 철도시설은 철도에 사용하는 각 시설이 다 포함이 된다. 여기에 보면 선로, 뭐 역시설, 건축물, 또 기지들 있죠. 뭐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뭐 여러 가지 유치시설, 또 전력, 정보, 신호, 뭐 이런 관련된. 그 다음에 여기는 포함되는 게 이제 개발, 시험 및 연구시설, 이것도 시설이에요. 철도 기술 개발, 연구시설, 이것도 철도 시설이다. 철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이외에도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건설해서 이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는 얘기야. 뭐 교육 훈련 시설 뭐 이런 게 여기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철도 운영에 대해서는 철도 운영은 뭡니까? 철도 운영하면서 이제 운송 수단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이 기본이잖아요. 여객 열차는 손님 태우고 여객 태우고 이제 운송하는 게 기본이다. 화물 또 운송하는 게 그래서 여객 및 화물 운송. 그다음에 이제 차량 정비.
철도 차량. 아, 이걸 운송하려면 차량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운행할까요? 차량 정비 및 운행 관리. 부대 사업 개발 및 서비스 이런 걸 갖다가 철도 운영이다 하는 얘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영기관에서 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산업발전 기본법의 철도 운영에 대해서 정한 내용이다. 다음엔 철도 차량에 대한 용어. 뭐 철도 차량, 여러분들 뭐 철도 차량 기억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보시는 게 화물, 또 여객 뭐 있는데, 얘는 이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제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 산업발전 기본법에 이미 정해졌던 내용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력차는 뭡니까? 앞에서 이제 견인력을 발휘하는 차량이잖아요. 동력차가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디젤 기관차, 전기 기관차, 우리 지금 도시철도에 배우는 전기동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객차, 화차, 특수차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 특수차 그러면 이제 기중기, 어떤 시험차 이런 특별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사용하는 이런 차량을 갖다 특수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용품. 용품은 이제 이 차량, 시설,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기기, 장치, 이제 부품, 이런 이제, 그러니까 차량의 이러한 용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설물도 용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열차에 대하는데, 열차는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운영자가 편성한 열차 번호를 부여한 철도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차의 개념이 우리가 좀 정확히 여러분들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열차란, 여기 법에서 열차란, 뒤에 보면 규칙에서 열차란 이런데 조금씩 이게 상이하게 기본적은 같지만 내용이 상이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운영자가 편성해서 열차 번호를 부여한 철도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열차 번호 여기 나오지만 이 열차 번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열차 번호는 우리가 앞에 보면은 뭐 기관차 같은데 이렇게 기관차 번호가 있지만 이게 아니라 열차는 우리가 고유한 번호예요. 고유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철도 차량이 전부 자동리 컴퓨터에 의한 제어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의한 제어를 한 관제장치가 이 열차 번호에 따라서 열차 번호에 입력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뭐 제어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열차 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열차 번호를 부여한 차량을 말한다. 다음에 이제 선로예요. 선로에 대해 이제 개념이 되어 있는데 이 선로도 굉장히 혼동되는 이 선로 정확히 한번 우리 기억을 해 두실 수 있도록 선로란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 노반, 인공구조물. 이 궤도, 노반, 인공구조물, 이거 여러분 궤도는 어디까지고, 또 여기에 노반은 뭐고, 인공구조물, 이거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뭐, 궤도냐, 레일이냐, 침묵이냐, 도상이냐, 이런 게 막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확히, 이것도 이제 철도 차량, 뭐,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뭐, 용어에 이렇게 이제 혼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법에서는 철도 차량이에요.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노반 인공 구조물로 구성이 된다. 이거 잠깐 우리 보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 여러분들 뭐 이 선로는 많이 이제 눈으로 우리가 익숙한 그런 어떤 이런 그 그림인데 지금 여기 보면 철길이 이렇게 철길 뭐 여러 가지 보면 이게 뭐 그냥 철길 이렇게 우리가 선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여러 단계로 다 이제 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철길로에서 차량이 이제 여기에 그 지지를 하면서 운행되는 게 이게 레일이에요. 레일. 정확히 알아들어요. 레일. 그래서 선로하고 레일하고 딱 틀린 거예요. 선로는 통틀어서 이제 선로 들어가는데 레일이고. 자, 이 레일 밑에는 뭐가 있냐면 침목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일 밑에는 이제 침목 위에 레일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침목도 이제 콘크리트냐, 뭐, 여기에 보면 나무냐, 목침목이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고,
이 침목 밑에 깔려있는 들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도상이에요. 여기 자갈로 쭉 보이잖아요. 이게 도상이다, 도상. 그래서 도상도 일반적으로 일반 철도 같은 거는 이게 자갈로 되어 있지만 도시철도는 이제 콘크리트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밑에가 뭔가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지형을 잡아서 여기 이제 지형을 기본 틀을 잡아가지고 우리 굳혀놓은 게 바로 이제 노반이에요, 노반. 그래서 이런 선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하면 선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로.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궤도 노반 그랬잖아요. 노반은 여기 있는데 궤도는 그럼 뭐겠어요? 궤도. 그럼 내일하고 침목하고 도상 요 부분이 뭐겠어요? 요게 바로 이제 궤도다는 궤도. 이런 궤도, 노반,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 이제 옆에 있는 축대를 쌓대다가 이런 게 전부 이제 여기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로는 궤도, 노반, 인공 구조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궤도. 선로는 내일, 노반, 인공 구조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선로는 도상 뭐 이런 게 아니고 궤도. 궤도는 내일, 침목, 거다 도상을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 궤도다 된다. 궤도, 노반, 인공 구조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궤도다. 뭔지 분명히 우리 시험에도 이거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내일부터 침목, 도상, 노반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철도 운영자. 철도를 운영하는 자잖아요. 철도의 철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래서 보면 철도에서 영업하는 자잖아요. 영업. 그래서 운영하는 자. 철도 시설 관리자. 이건 시설 건설 관리하는 자예요. 철도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자. 그래서 이 철도 운영자하고 철도 시설 관리자는 종전에는 같은 구분하지 않고 한 군데서 이제 운영 시설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도 이제 운영하고 시설은 좀 분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몇 해 전부터는 이제 운영자하고 시설 관리를 이제 구분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철도 운영을 철도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철도 운영자예요. 이게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또 시설관리자, 그래서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이제 서로 시설하고 운영을 분리해서 하고 운영자는 시설관리자의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사용료를 갖다 지불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체계가 돼 있다. 이제 도시철도 같은 데는 이렇게 이제 구별이 잘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도 종사자에 대한 철도 종사자. 법으로 이제 철도 종사자는 이러이러한 업무에 이제 해당하는 분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분류.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운전 업무 종사자. 뭐지? 운전 업무. 철도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기관사에 이제 해당이 되는 사. 그 다음에 이제 관제 업무. 관제 업무는 열차 운행 관리, 제어하는 데가 이제 관제예요.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제 업무 종사자. 또 여객 승무원, 여객 용무원. 여객을 이제 운송하기 위해서 이 정거장에서 여객 용무 서비스, 표 팔고 안내하고 하는 게 이제 여객 용무원이고, 또 차 타고 열차에 승차해서 이런 업무를 하는 여객 승무원, 여객 승무원, 여객 용무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승무 서비스, 또 여객의 승무 서비스, 용무 서비스 이렇게 구별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작업 책임자. 이 작업 책임자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철도 차량, 또 운행선로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 또 건설 관리 관련 작업, 요게 이제 한정이 돼요. 철도 시설, 건설, 관리 관련 작업을 할 때 작업에 대한 협의, 지휘, 감독, 또 여기에 안전관리 업무 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작업 책임자래요. 작업 책임자. 그 다음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도 요것도 이제 똑같은
철도 차량 운행선로 그 인근에서 시설 건설 관리 관련 작업. 요게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작업은 아니에요.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데 시설 건설 관리 관련 작업 할 때 현장에서 열차하고 작업하고 서로 일정을 조율해가면서 열차 운행 일정,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사람. 이게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사항 이의 사항은 이제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놨다.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한다는 얘기야. 그거는 이제 철도 차량 운행 안전 또는 질서 유지 또 시설, 차량 정비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철도 안전법 시행령에 정하는 사람. 요거 잘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법에 정하는 사람, 철도 종사자 중 철도 시행령에 정하는 사람.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안전법에는 운전업무, 관제업무, 여객 승무, 여객 영무, 작업 책임자, 열차 운행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행령에 정한다. 자, 시행령에 정하는 안전운행, 질서유지 또는 차량 정비, 시설 정비하는 철도 종사자는 요거는 이제 사고 현장에서 준사고 운행장애 현장에서 사고 수습 복구 업무 담당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차량 운행선로 인근에서 요게 또 들어가 있어요. 운행선로 인근에서 시설의 건설 관리 관련 작업.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 있게 좀 보시란 말이에요. 관련 작업의 현장 감독 업무 책임자. 현장 감독 업무 담당자. 그 다음에 시설 차량 보호를 위한 순회 점검, 경비 업무 담당자. 이제 시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선로를 순회 점검한다. 전차 선로를 순회 점검한다. 또 어떤 시설에서 경비를 가서 시설을 보호 조치를 해서 경비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정거장에서 신호기, 선로전환기, 조작판을 취급하는 사람. 요 정거장별로 해서 다 대부분의 정거장에는 자기 해당되는 정거장의 신호, 선로전환기 이걸 조작할 수 있는 어떤 조작판을 설치해 놨어요. 여기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 열차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열차 조성은 차량을 연결 분리해서 어떤 열차로서 이제 조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력 원격 저장치 담당자. 얘는 뭔가 하면 전차선로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이것도 이제 전국에 있는 전차선로를 한 군데에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법, 경찰 관리, 업무 수행, 또 철도 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 이런 이제 또 배치를 해놨다. 차량, 또 시설, 여기에 점검, 정비 업무 담당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시행령에 정하는 철도 종사자다. 그래서 시험해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도안전법에 정하는 철도 종사자 해당되는 것. 또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정하는 철도 종사자가 아닌 것, 종사자인 걸 맞는 것 이걸 시험으로 많이 출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구분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도 종사자를 살펴봤다. 그 다음에 철도 사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철도 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이렇게 나와요. 철도 사고는 철도 운영시설과 관련돼서 철도를 운영이나 또 시설 관리하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사고. 이런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사고로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건 다 장애다는 얘기요. 여기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준사고하고 운행장애가 있는데 준사고는 이 사고로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사고로 발생될 수 있었을 그런 아주 취약한 걸 우리가 철도 준사고로 해서 이제 별도로 시행규칙에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행장애는 이런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줬다, 장애가 발생이 됐다 이런 게요. 그래서 운행장애는 철도 사고가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철도 사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고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시행규칙에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철도 사고의 범위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